정부가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7곳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어르신들이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서는 60대 남성이 볏짚을 묶는 기계에 팔이 끼어 다치는 등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매입합니다. 매입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고 3개 등급으로 나눠 매입합니다. 완도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을 치르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여객선 위에서 새로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3년 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시된 뒤 정부에서는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은 7곳이 있는데요. 그마저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광양시 공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 일반 요양병동과 함께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병동이 분리돼 있고 환자 90여 명이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병동 운영은 의료 인력이 의사가 2분, 신경과 의사 1분, 한방과 의사 1분, 그다음에 간호 인력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약 8명이 간호 인력 8명하고 당직 의사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은 모두 7곳. 보건복지부의 치매 기능 보강 사업에 선정돼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신경과, 정신과 등 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있고 작업치료사나 정신사회복지사 등이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 안심병원의 인력 기준을 갖춘 병원도 한 곳도 없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1명 이상 있고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도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과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제 모집이 안 되는 거죠. 구하고 싶어도 이게 시골에 이렇게 그런 전문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 안심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도 갖춰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 인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4만 9천여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전남의 치매 환자들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신혼부부들에게 참 힘든 시기였는데요. 완도군이 코로나19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야외 선상 결혼식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꽃과 함께 신랑이 등장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팝송과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완도의 여객선에서 펼쳐진 선상 결혼식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결혼식을 3번이나 연기했던 부부는 감동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번 결혼하기 전에 3번 미뤘었거든요. 미룰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맨날 같이 취소가 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상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전에 힘들었던 것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완도군은 형식적인 결혼식에서 벗어나고 지역민에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선상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참석 인원이 축소된 만큼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습니다. 완도군은 장보고 축제 등을 통해 이색 결혼식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의를 해옵니다. 더 연장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내년 장보고 수산물 축제라든가 내년 또 가을 섬여행 프로그램 때 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문화 가정 부부가 무대를 활용해 결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완도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선상 결혼식. 신혼 부부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어르신들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60대 남성이 볏짚을 묶는 기계에 팔이 끼어 크게 다쳤고 담양에서는 택시를 훔쳐 타고 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80대 여성. 접종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성에 사는 80대 여성도 지난 19일 백신을 접종한 뒤 엿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순천과 여수, 목포와 영암, 화순에서도 어르신 6명이 백신을 접종한 뒤 목숨을 잃은 상황. 보건당국은 어르신들이 평소에 협심증이나 뇌경색처럼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연관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26명에 대한 인과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26명 속이가 저희가 일단 역학조사했던 3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역학조사를 지금 중에 있는 거죠. 해남에선 60대 남성의 팔이 절단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25일 낮 1시 40분쯤 창고에서 볏짚을 묶다가 기계에 팔이 끼인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작업하다가 벼 묶는 그 기계에 팔이 끼어가지고 절단됐거든요. 그 소방헬기로 이렇게 인계하고 소방회가 강주 병원에 이송했거든요.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도 잇따랐습니다. 26일 새벽 3시 반쯤 고등학생이 전북 순창에서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겁니다. 이 학생은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 담양까지 도주했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차량 절도로 넘어오는 차를 수배 중이었는데 저희 경찰차가 발견해서 그 차가 가다가 회전 교차로 해서 회전을 못하고 충격해서 이제 사고가 난 사건이에요. 저희는 이제 근거해서 신병인계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나주와 여수에선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각각 9천만 원과 1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으로 흑수와 백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잠정 등회로 매입합니다. 이 매입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고 A부터 C까지 3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입하는데요. 잠정 등회 벼 가격은 A등급일 경우 공공비축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각각 책정될 예정입니다. 매입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 신안군을 상징하는 도로 명칭이 자매 결연 도시인 경남 김해시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김해시 진영읍을 관통하는 김해대로의 8.7km 일부 구간이 천사섬 신안군을 알리는 신안 천사대로로 명칭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역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동하로 일원도 일부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명칭을 활용해 하이로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앞서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75개 해수욕장 가운데 53곳이 편의시설 15개 항목이 빠진 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임산부 휴게시설과 매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99%로 가장 많았고 유도나 안내 설비, 승강기나 피난 설비, 점자 블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갖춘 곳은 대천 해수욕장이 유일했고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구시를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올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순천만 희망농업단지에 흑두루미 3마리가 내려앉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 서식을 위해 순천시는 차량 불빛 차단용 갈대 울타리를 설치하고 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도시재생과 보행환경 개선,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데이터 댐 사업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최근 열린 국감에서 섬의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 자원인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다양한 수산 자원이 풍부한 만큼 데이터로 수집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섬데이터 댐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신안군은 지난 6월 섬이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부족해 섬데이터 댐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276건이 발생해 4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대출 사기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도 55건이었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사기가 139건이었고 대면 편취가 63건, 상품권 등 현금의 요구가 37건, 피싱 혼합형이 31건, 절취 4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5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전 연령층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생 대비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건수는 137건에 그치며 49.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강진군이 지난 25일 사회인 야구대회 예선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진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은 다음 달 1일 베이스볼 파크에서 진행되며 강진 5개 팀 150여 명이 출전해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대회 참가자 전원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를 조사해 봤더니 난방용품을 사용하다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2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방용품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6억 4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